안녕하십니까. 저는 1타 클래스에서 공인중개사 민법을 맡고 있는 김정호 교수입니다. 저의 양력을 보면요. 다른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법무사 학원에서도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는 시험 정보와 관련해서 저의 민법 미사 특별법은 1교시, 그죠? 이 과목에 들어있어요. 자, 특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꽈락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40점 이하, 과목당 40점 이하가 나오면 점수 채점 안 해요. 아예 떨어지고요. 평균 60점이 넘어야 된다는 거. 자, 모든 절대평가에서는 바로 이 규칙입니다. 자, 우리 응시생들을 보면요. 자, 수능 인구가 합쳐서 49만이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예요. 자, 거기에 못지않게 21만 명이죠. 수능 다음으로 응시생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자, 그에 반해서 개업하는 분은 45만 명 중 11만 명 정도다. 마치 장롱 면허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아마 도입을 하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4년부터죠. 2024년부터는 상대평가로 자, 바꾸자라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통과될지는 미지수예요. 물론 우리는 이 통과되기 전에 2022년도, 23년도 일단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 상대평가로 바뀌고 나면 그죠? 좁은 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쉽게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제 경영 관련해서 어디가 제일 많이 출제되죠? 16문제죠? 물권법이에요. 물권법. 물권이죠. 물권.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게 물권법이다. 자, 그러면 그 물건은 뭐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공인중개예요. 그 부동산 여기가 16문제죠. 16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공부하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중에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을 한번 모아봤지만, 자, 이건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아이 쇼핑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파트죠. 이제 기출문제 파트예요. 자, 이렇게 기출문제 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의 강의를 할지를 알려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자, 갑은 이랬죠. 주어라고 얘기하죠. 우리 갑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을에게 매도하고, 자, 매도는 팔았다는 얘기예요. 샀다는 건 매수라고 표현하겠죠. 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림이 갑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왼쪽에는 갑이라고 하고 매도인, 파는 사람을 자주 그려요. 그 다음에 을 이렇게 매수인 그리게 됩니다. 자, 매매라고 써볼게요. 매매. 그 다음 보죠. 그 후 병이 나왔네요. 병. 갑자기 병이 갑의 배명의 적극가담. 야, 요 단어가 나중에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어떤 의미냐 이거죠. 자, 그래서 병이, 그죠, 적극가담했네요. 갑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또 매매 계약 체결했죠. 자, 그리고 자신 명의로 이전득을 마쳤다 이거네요. 이거 우리가 자, 이중매매라는 사례인데 일명 양다리 사례예요. 양다리. 양다리 거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데 비겁하면 무효다 이런 거죠. 적극가담이란 말이 이것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요 둘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릴 때 그 다음에 을은, 그죠? 을은 어떻게 자기 권리를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사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그대로 숙지하고 계시면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해설을 먼저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죠. 어떻게 됐어요? 자, 갑 매도인 나와 있죠? 을 매수인. 그 다음 병한테 넘어갔네요.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고요? 적극가담 그랬어요. 적극가담이 되면 요거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 아직 무효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제 수업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한테까지 넘어갔네요. 자, 이 사례 유형은
이렇게 번호 제가 넘버링 해뒀어요. 6번까지의 내용입니다. 6번까지의 내용을 제가 쉬운 예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나면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보면 병은 이중매매로 양다리 이거 무효입니다. 왜 무효예요? 첫 것과 다음 이것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죠. 자 그리고 5번 정은 선이죠. 이거 필요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 치고 이해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 치고요. 한번 돌아가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 다시 해설이 돌아왔지만 한번 기억을 살린다고 보고요. 자 답이 먼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있나? 이거죠. 만약 선의 정의 여기 나오네요. 이거죠. 이렇게 정의 선의래요. 자 선의란 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았다. 아 등기를 병으로 받았죠. 그래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여기가 무효죠. 무효는 변함이 없다. 무효는 무효다. 유효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여전히 무효지 무효를 유효로 주장할 수 있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아시죠?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 안 돼요. 다시 한번 무효는 무효이지 무효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습니다. 요 한 단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는 무효이지 유효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런 표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습니다. 무효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설을 보겠어요.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땐 제가 이런 해설을 드리고요. 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내용만 내 걸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왔을 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고요. 이런 기출문제는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이 유형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갑이 나왔죠? 을이 나왔죠. 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까지 나와요. 그리고 정은 항상 맨날 선이야. 이렇게 이 그림이죠. 이 구조는 변하지 않고요. 이런 내용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시험장 가서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을 하나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볼까요? 자, 이게 뭘까? 갑은 또 나왔네요. 갑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누구에게? 을에게 매도하였고 여기도 보죠. 갑이 매도하였네요. 그 다음 을이 샀어요.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허가를 받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허가 없는 매매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예요? 허가가 없는 매매인데 이런 유형이 나올 때는 이것도 물어보는 게 정형적이다. 뭐라고요? 정해져 있다. 자, 해설을 보고 한번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자, 해설 한번 보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요? 허가 없는 매매 계약에서 자, 여러분들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전해달라는 이런 권리는 없어요. 그 다음 협력해달라는 권리는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따라서 이전 없다 하시면 돼요. 협력 있다. 없다. 소송 없다. 가처분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해제 없다. 이전 가지고 쭉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아셨죠? 자, 그 다음 협력은 있죠? 다 있어요. 근데 하나 특이하네 여기. 아, 계약을 협력 청구 가지고는 해제할 수가 없구나. 오로지 해제는 오로지 뭘로? 계약금에 의해서만 해제 가능하다. 요것이 아주 특이한 거죠. 계약금에 의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게 핵심 키워드.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불가해요. 계약금은 나중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계약금과 관련된 거 계약금에 의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불가하다라는 거 두 개가 먼저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개죠. 정확하게.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없다. 협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해제는 뭐로만 한다? 계약금으로만 한다. 하나 더. 이런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기시고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떻게 볼까요? 아, 이거죠. 자, 보죠.
협력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계약을 해제, 채무 불행으로 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한다. 계약금으로 해제한다. 아, 기억나시죠? 틀렸네. 자, 그다음 뭐예요?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그다음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네요. 그죠?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 맞는 거 기역과 리을이죠? 답을 한번 볼까요? 맞네요. 여기 맞았어요. 자, 한번 해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암기할 건 정리표로 드려요. 그리고 이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해했으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암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정리하면 쉬운 거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네 가지 이전 있다 없다? 없다. 협력은 있다. 아셨죠? 그 다음 계약 해제는 계약금만 가져가더라. 이러한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다. 아셨죠? 이렇게 네 개만 알고 있어도 유형이 바뀌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수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죠? 강의 자료를 제공하고 쉽게 이해하게 해드리고 암기할 사항은 정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실력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강의 특징은 앞으로 아주 쉬운 예시로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중매매는 양다리 걸치기. 그죠? 그런데 비겁하면 무효. 그 말은 뭐라고요? 적극하다면 무효구나. 암기할 건 정리표를 통해서 드릴 것이고요. 이런 게 연습이 되면요. 나중에 기출문제든 예상문제든 그런 반복을 통하면 나중엔 끄덕끄덕. 알고도 푼다. 중요한 건 몰라도 푼다. 이게 중요하겠죠. 난 모르겠어. 그지만 푼다. 뭐예요? 예를 들면 무효는 무효이지. 무효가 절대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가 안 된다. 그죠?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안 돼요. 이런 것만 알아도 앞에 내용이 뭔지 몰라도 요 내용만 알면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쉬운 예시 정의표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반복이 나오고요. 그죠? 누구나 합격. 그죠? 제가 시켜드리겠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앞으로 나갈 것 입문서를 보게 됩니다. 자, 입문서는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것 뭐냐 핵심으로 해드려요. 다음은 어렵습니다. 자, 입문서가 지나가면 자, 요것이 기본 이론서죠. 자, 근데 기본 이론은 참고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서처럼 보는 겁니다. 기본 이론을 해드릴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요약집이죠. 요걸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찝어드릴 것인데 자, 그 다음 엄청 중요한 거 기출문제죠. 요거 엄청 중요해요. 달달달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또 나옵니다. 포장을 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포장해도 알아볼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는 점수를 더 먹고 싶어. 예상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 내가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공부를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는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자, 교재를 봤어요. 이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용을 보내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쉬운 예시 이중매매는 뭐라고요? 양다리 걸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암기돼야 사항은 뭐요? 정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